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최소한 세 종류가 파생됩니다. 하나는 감시정찰, 다른 하나는 무장운반, 다른 하나는 전자전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써요.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 우리가 생물 시간에 계문, 강목, 과속,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는 지너스 호모가 존재하지 않죠. 형제 종들이 다 없어졌지.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 하나만 남아있죠. 네안데르탈이 만약에 지금도 생존해 있다 그러면 호모 지너스에 같이 속하지만 우리 현생 인류 종은 아니죠. 생명체가 하나의 속 안에서 지너스 안에서 여러 종 스피시스로 파생하듯 자동차가 하나의 세시를 사용해서 여러 차종으로 파생하듯 이 비유 제가 들은 거 아닙니다. 미 공군이 드는 비유입니다. 하나의 L캡스는 속이다. 그리고 셋이다. 그래서 이 하나의 L캡스에서 여러 종류의 벌떼 막굴리기 드론들이 파생된다. 여러 종류의 벌떼 막굴리기로 파생시키고자 한다면 그때 하드웨어는 개방형이 돼야 된다. 하드웨어가 개방형이 된다는 의미 뭐냐면요. 규격이 다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서 그 규격만 맞추면 다른 걸로 쏙 바꿔 수 있는 것. 소프트웨어도 개방형이 돼야 된다. 소프트웨어가 개방형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비행 자동 제어에서 그 연관되는 값들을 조절을 하는 게 다 매개 변수라 그래요. 매개 변수나 이런 API라 그럽니다.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다 제공이 돼서 새로운 무기를 붙이면은 매개 변수 값을 설정해주고 API를 써서 프로그램을 좀 더해주면 딱 달라붙는 것. 그걸 개방형 소프트웨어라 그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최소한 세 가지 정도다라는 거죠. 하나는 감시 정찰. 이걸 이제 본체 연장 센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본체 연장이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내가 몰고 있는 유인 전투기 바깥에 있는 드론이야. 그러니까 본체는 아니지. 근데 본체나 다름없지. 그래서 그걸 오프보드라 그래요. 그걸 제가 본체 연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뭘까 표현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고 있는 이 유인 전투기 기체는 아니지만 내 기체랑 다름없이 제가 레이더 돌리고 있어. 그럼 본체 연장 센싱 시스템이 되는 거죠. 본체 연장 무장 시스템도 있겠죠. OBW도. 내가 모는 이 전투기는 아니지만 내가 지시해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제가 갖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본체 연장 전자전 시스템도 있는 거죠. 내 기체가 갖고 있는 전자전 능력은 아니지만 제가 전자전 능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예, 지금 상태가. 예. 그래서 세 종류로 파생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감시정찰 OBS를 왜 이 벌떼 막굴리기로 지금 하고 있냐? 지금 하고 있는 건 벌떼 막굴리기는 이 OBS, OBW, 그러니까 본체 연장 무장, 그다음 무장형, 그다음에 전자전형, 그러니까 OBE 중에 OBS, 그러니까 감시정찰 쪽을 먼저 가고 있어요. 레이더 가진 애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이제 상대방 뭐 구축함이어도 좋고 혹은 상대방의 무슨 레이더 방공망 기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지구는 둥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선 어떤 고도 이하에서는 레이더로 안 잡히겠죠. 이걸 숨어가기 공간이라고 부르자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이 숨어가기 공간이 한 400km쯤 되면요. 이 높이가 고도가 한 13,000m 됩니다. 그러니까 400km 떨어진 곳에서는 9,000m로 날아 들어가면 9,000m에 떠 있으면 상대방이 저를 감지를 못해요. 상대방 레이더가. 숨어가기 공간이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 레이더가 뭐 한 500km까지 밖에 못 와. 그럼 제가 뭐 그게 위에 까마득한 위에 떠 있던 뭐 아래에 있던 상대방은 감지가 불가능하잖아. 감지 불가 공간이지. 근데 제가 상대방 레이더파가 기하학적으로는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걸 라인 오브 사이트라 그러죠. 주시선이 성립하는데 너무 멀어서 상대방이 감지 불가능하다가 내가 점점 다가가면 한 400km 지나면 상대방 레이더가 알아. 나를 감지를 해. 근데 400km에서 200km 사이는 감지는 가능한데 거기까지
미사일이 없어. 그러면 감가 요불, 감지 가능 요격 불가 공간이죠. 그다음에 200km 이 아래로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가깝게 들어가면 이거는 요격 가능 공간이죠. 그러니까 공간이 이런 종류의 그 막강한 방공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공간이 넷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숨어가기 공간, 감지 불가 공간, 감지 요불 공간, 요격 가능 공간. 그럼 상황 1은 뭐냐면 요즘 미사일들은 뻑하면 300km 가고 뻑하면 100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투기를 모는 입장에서 내 공중발사 미사일의 사거리가 사실은 상대방의 감시정찰 레인지보다 길거나 혹은 내가 숨어가기 공간으로 숨을 수가 있어. 근데 숨어가기 공간으로 내가 숨어버리면 상대방이 만약에 구축함이다 그러면 구축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도 몰라. 숨어가기 공간의 단점은 뭐냐면 나는 숨을 수 있지만 상대방도 숨는 거예요. 상대방도 안 보이는 거예요. 피차 마차인 상태예요. 숨어가기 공간은. 특히 이동 표적은. 그러니까 고정 표적이야 뭐 위에서 찍은 저기 좌표 갖고 때려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두 번째 또 상황의 조건이 있어요. 레이더를 켜고 락온을 하면 이제 락온이라는 거는 그 표적 조준을 하는 걸 락온이라 그럽니다. 레이더를 켜고 락온을 하는 순간 표적이 돼 버려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인지하고 나도 상대방을 인지하는 마주보기 상황이 되죠. 야, 이거 뭐 좀 해결할 길 없냐? 예. 유인 전투기하고 맞굴리기 드론을 역할을 분담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간을 분담하는 거지. 유인 전투기는 숨어가기 공간에서 나도 상대방 못 보고 상대방도 나 못 보는 그 공간에 있든지 아니면 아예 감지 불가 공간에 있든지 아니면은 유인 전투기는 조금 욕심을 내면 감지는 되는데 요격이 불가능한 공간까지 가든지. 그래서 요격 가는 공간은 전혀 유인 전투기는 안 가는 거야. 또 가능하면 감가 요불도 안 들어가. 자수 나쁘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맞굴리기는요. 요격 가는 공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감가 요불 공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감지 불가 공간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딱 조준하는 거야, 얘가. 맞굴리기가. 적 이동 표적에 대한 좌표 찍기를 실행한다고요. 육상 이동 표적 좌표 찍기를 GMTI라고 부르고요. 해상 이동 표적 좌표 찍기를 MMTI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보고를 해주지. 좌표 찍어놨어요. 미사일 쏘실려? 내 쏠게. 뿅. 야, 내가 쐈는데 나는 걔 안 보이거든. 네가 좀 지령 유도 좀 해. 이제 미사일이 직접 타겟을 노리고 딱 물고 들어가는 건 한 20km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전까지는 지령 유도에 의해서 가야 돼. 그 근처까지. 얘가 지령 유도를 해주는 거지 이제. 근데 우리가 EOIR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 사진 찍어서 식별하는 거. 야간도 사진 찍혀요. 그 조그만 열이 있으면. 우리 사진 찍는 그 감도가 지금 100km밖에 적 전투기 꼬리 날개 번호를 식별할 정도의 고해상도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적 호위함을 저거 중국 호위함 007이야 라는 정도 그 약간 거기에 따라서 뭐 저게 다르니까 그 0053 호야 뭐 무슨 호야 뭐 이 정도를 식별하는 데까지는 몇 킬로 바깥이면 될까? 글자를 식별하려면 뭐 1m, 1m 33cm 뭐 이렇게 될 텐데 배는 크니까 한 300-400km 바깥에서 식별할 것 같네.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감시정찰 OBS, 감시정찰 맞불리기를 적 호위함의 300km 혹은 400km 바깥에서 공중에 갖다 놓고 그러면 공중가 한 13,000, 15,000 돼요. 그리고 걔가 표적을 딱 찍어. 그럼 호위함의 강력한 레이더도 뭔가 와 있다는 거 알아. 얘가 전파를 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이 없는데 미사일은 200km밖에 요격을 못 하는데 그러고 얘는 뱅뱅 돌고 있는 거지. 그러면 딱 바꿔서 여기서 쏘는 거죠. 표적도 그냥 찍나? 처음에는 대충 찍죠. 레이더도 안 하지. 그냥 EOIR로 표적 찍는 거지. EOIR로 표적 찍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얘가 스텔스면 이 중국 호위함은 얘가 있는지도 몰라요. 300km 바깥에서. 그 300km 바깥에서 고도 8,000m 정도에
레이더 사각지대, 저 숨어가기 공간에 유인 전투기 있는 거고, 얘는 보고서 이걸 찍어준 거고, 유인 전투기는 얘가 안 보이지만 얘의 좌표에 의해서 쏜 거고, 얘가 움직이면 그때 데이터 링크로 야 좀 왼쪽으로 날아가, 좀 오른쪽으로 날아가 이렇게 지령 유도해주고, 300km를 날아가려면 한 20분 걸리니까 20분 15분 걸리죠. 한 시간에 한 1000km밖에 못 가니까 저기 뭐 순항 미사일들은 300km 날아가려면은 3분의 1이니까 20분 걸리잖아요. 그럼 20분이면은 배가 한 15km 뭐 10km는 움직일 수 있을 걸. 15km 20km는. 그러니까 배를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 레이더 저기 뭐 미사일을 유도해 주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거를 한 대에 200억, 300억, 뭐 2천만 불, 3천만 불 이렇게 해서 저걸 한 2,000대 뭐 한 400억 달러, 600억 달러 써가지고 한 2,000대 찍어갖고 동아시아에 뿌려버리겠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미국 펜타곤이 그 오각형이잖아요. 국방부 건물이. 그래서 저도 오각뿔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 같이. 그럼 뿔의 정점에 저 위에 떠 있는 건 뭐냐? 우주에 떠 있는 HBTSS입니다. HBTSS라 그러기도 하고 S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이퍼소닉, 그러니까 극초음속 및 탄도 미사일, 탄도 추적 위성망이에요. 뜻이. 네, HBTSS 지금 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탄도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발사했냐 안 했냐만 알아요. 지금은 탄도까지 위성에서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위성에서는 적외선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탄도 추적이 원래는 어렵죠. 그러니까 위성을 복수로 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연동을 하면 얘가 찍는 요 방향이랑 얘가 찍는 요 방향에서 삼각 측량이 되니까 탄도 추적이 되겠죠.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걸 위에 띄워놓고 밑에는 5개의 포인트가 있죠. 지금 F-35가 지금 수천 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1600대까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차세대 6세대 전투기 NGAD가 한 10년 좀 넘으면 15년쯤 후부터는 깔리기 시작을 해요. 다음에 한 7, 8년 후부터는 미국의 B-21 그 가오리 걔는 감시정찰 통신 다 하는 애예요. 폭격기가 문제가 아니야. 걔가 이제 깔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CCS 무인 전투기 이런 게 깔리고요. 그 다음에 분산형 조기경보 통제 통신인데 우리는 조기경보기라 그러면 이 그림에 있는 이 E7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점점 분산형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가오리로도 분산되고 요번에 우리가 띄운 무아브 장기체공으로도 분산되고 또 이게 F-35도 이 기능이 있고 NGAD 당연히 이 기능이 있고 B-21 당연히 이거 잘하고요. CCS 무인 전투기에도 이 기능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점점 더 분산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L3 해리스를 들여오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L3 해리스는 같이 그냥 다 해가자 이런 입장이거든. 물론 보잉의 E7보다 좀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산형으로 가려면 조기 경보기 자체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돼요. 원천 기술을. 그래야 그 중에서 이거는 떼서 제어 보내고 이건 떼서 제어 보내고 이런 노하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제에 조기 경보기 그 지금 신규 사업을 L3 해리스로 갑시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산형으로 가려면 기존 조기 경보기 노하우를 100%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오각형 뿔을 딱 짜놓고 오각형 뿔 공간을 짜놓고 그 공간 안에다가 그 공간 안에 중국과 서태평양을 딱 위치시킨 다음에 중국과 서태평양을 커버하는 오각형 공간을 짜고요. 그 안에다가 수천 마리 벌떼 풀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시진핑 저 중국 공산당 머리가 참 이상한 거지. 돌이죠, 돌. 이런 상대방은 지금 그 차원에서 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300조 원 쓸 거야 이러고 있으니 정말 웃기는 소리 하군요. 웃기는 소리 한마디로. 예.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항공전자 및 KF-21을 안 만들고 항공 엔진을 준비 안 했으면 참 명함도 못 날릴 뻔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전략성이 높은 공중발사 미사일 공급을 꺼립니다. 그러나 왜냐면 그게 이 동북아에서 긴장을 엄청 높여가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한국이 그거 국산화 개발해? 그건 찬성해요 또. 하세요. Why not? 아마 판매도 좀 여기저기 이렇게 소개장 써주고 그럴지 몰라. 그러면 항공전자와 KF-21이 없으면 센서, 레이더, EO, 적외선 이런 거 손도 못 댔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사용하는 걸로는 전략성 공중발사 미사일도 손도 못 댔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게임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센서, 전략성 공중발사 미사일 당연히 갖춰야 되잖아. 아까 지금 벌떼 드론 쫙 풀고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항공 엔진이 준비가 안 됐으면 막굴리기 벌떼 드론도 못 만들고요. 그거보다 훨씬 비싼 가오리 스텔스 전익기도 못 만들고요. 막굴리기 벌떼보다 훨씬 비싼 제가 안 썼지만은 그 무인 전투기도 못 만들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지금 본격 제작하고 있는 장기차공 무아브도 못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로 무아브 같은 경우에 무장형으로 딱 가는 순간에 우리한테 아무 주요 부품을 팔아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 MTCR에 걸리기 때문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발하려는 항공 엔진 너무 말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 이거 팔로우하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해독하기는 일단 네 종류는 딱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이건 됐죠. 터보프롭. 마력수는 1200에서 1400마력 정도 되고요. 프로펠러 비행체에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무아브 장기체공 길쭉하게 날긴 거 한번 올라가면 25시간 30시간 떠 있으면서 살살 도는 거 한 12,000, 13,000 고도에서 중고도 장기체공 중고도 무인 정찰기 무아브에 들어가는 애고요. 자유터빈 방식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터빈이라 터보 엔진에서 터빈이라는 건 뭐냐면 연소실 다음에 뜨거운 공기를 받아가 팽창하는 뜨거운 공기 때문에 돌아가는 애를 터빈이라 그래요. 그 돌아가는 날개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결국 걔들은 둘 중에 하나야. 앞에 달린 애는 공기를 집어넣으려면 컴프레서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압축기가. 얘는 터빈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압축기라 그래요. 앞에 달린 애는 압축기랑 같이 돌아. 뒤에 달린 애는 거기서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트기면 뭐 그런 거고. 터보 프롭이다. 프로펠러 돌리는 동력은 이 앞에 거에서 안 나오고 뒤에서 나와요. 터보 샤프트다. 헬리콥터 이거 돌리는 동력은 뒤에서 나와요. 이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동력이 인출되는 데를 제가 샤프트가 나온다 그래서 S라 그런 거예요. 압축이 일어나는 데를 프레셔라 그래서 프레셔라이즈라 그래서 제가 P라 그래요. 연소가 일어나는데 핫 섹션 뜨거운 부위라고 부르는데 그걸 컨버스천이라 그래서 C라 그런 거예요. 자유터빈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컴프레서와 이 고압 터빈이요. 컴프레서랑 같이 돌아가는 애를 고압 터빈이라 그래. 컴프레서와 고압 터빈을 하고 이건 거꾸로 돌아요. 거꾸로 돌아 이게 비행기가 자이로스코프 먹어서 회전하는 걸 막으니까 기체가 이 저압 터빈 다시 말하자면 동력 터빈 파워 터빈이라기도 하고 저압 터빈 얘하고 사이 그러니까 축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덜렁덜렁 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물론 덜렁덜렁 떠 있지 않으면 축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자유롭다. 축이 자유 해방됐도다. 그래서 자유터빈이에요. 그러니까 동력을 받아내는 동력터빈, 동력을 일으켜주는 동력터빈, 혹은 이제 저압터빈. 얘는 앞에 고압터빈 쪽하고 축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자유터빈 방식이라는데 이 자유터빈 방식이고 그러니까 축이 중간에 끊겨 있는 거죠. 연결이 안 돼요. 한 축으로. 그렇게 하고 얘가 말하자면
그 아까 PCS라서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들어와 갖고 압축되고 연소된 다음에 이 파워 터빈 쪽 연소부에서부터 샤프트가 나가 버리는 거예요. 동력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S가 그래서 PCS라고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이걸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이 터보 프롭에서는 PCS 방식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프로펠러가 돌면 공기를 프로펠러랑 저 멀리 떨어진 데서부터 빨아. 그래갖고 공기를 압축을 해. 압축한 거 보내서 여기서 연소시켜. 연소되면 연소방 바로 관통해갖고 축 뽑아서 거기서 프로펠러 돌려. 그래서 프로펠러 비행기들 보면 가끔 여기 귀때기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연소 그 배출가스 나오는 마우라 구멍 2개 이렇게 마우라 파이프 2개 단 애들이 있어요. 머플러 파이프 2개 단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터보 프롭을 가지고 엔진을 개발했으면 걔를 가지고 이제 프로펠러 돌리는 대신에 어떻게 좀 다르게 보면 이거 돌릴 수 있잖아요. 헬리콥터. 그러면 이제 이걸 터보 샤프트라 그래요. 걔를 만들었으면 걔도 그러면 자유터빈 방식의 PCS가 됐을 거 아니냐. 근데 걔는 통상은 이게 우리 LH가 그러는데 통상은 이게 그 연소실 뒷공무니로 샤프트가 나가야 되는데 샤프트 나갔어. 근데 그쪽에다 대고서는 기압박스 연결이 좀 어려워. 그럼 얘를 거꾸로 잡아 돌려가지고 브릿지를 써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빼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력이 인출된 방향이 전환했다, 컨버트 됐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C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PCSC가 되겠죠. 아마 그 방식으로 돼가고 있지 않을까 추정입니다. 이건 제가 왜 오늘 꼼꼼히 얘기했냐. 이것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 헬기 지금 개발 상황, 우리 수리온의 문제, 수리온 문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수리온 험담 안 했잖아. 험담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바보 같은 짓을 해놔도 우직하게 매달리면 거기서 뭔가 얻는 게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F-22 실패작이야. 근데 진심으로 우직하게 몰리니까 그걸 하니까 거기서 뭔가 앞으로 할 것이 쫙 지평이 정리된 거예요. 수리온 개판이에요. 구조가. 무슨 문제냐면 원래 수리온은 말리카인가 그래요. 엔진이. 걔가 앞에서 공기를 빨아서 압축한 다음에 연소시켜서 뒤로 나가는 PCS 방식이야. 그래서 바로 걔가 기어박스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헬기 기체의 맨 앞쪽에 엔진이 달리게 돼 있어요. 말리카 엔진 썼으면 그렇게 쓰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거를 GE700, T700으로 엔진을 바꿨잖아. GE700은요 앞쪽에서 나와요. 동력이. 그럼 엔진을 떼갖고 뒤로 보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헬기 동체의 균형이 다 깨져. 그러니까 동력이 원래 뒤에서 나오게 돼 있는 엔진을 달아야 될 그런 헬기 동체에 대고 동력을 앞에서 끌어내는 엔진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다가 신발 올려놓은 거랑 똑같아. 혹은 신발장 위에 가서 열고서 거기서 밥 먹는 거랑 똑같아. 그런 황당한 짓을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실력도 없었고 뭐 육군이나 방사청에서 하라 그러면 까라면 깠겠지. 엔지니어들은. 또 엔지니어 중에 또 뭐 연구 부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옛날에 캐캐 묵은 이상한 아무것도 없는 밑에 그 젊은 애들 보고 야 하라니까 임마 그 되잖아 임마 그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브릿지 쓰라고. 그러니까 진동 심해지고 개고생한 거예요. 제가 이 흑역사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추정이지 취재 결과는 아닙니다. 제가 이 엔진에서 헬기 엔진의 무슨 출력들 이런 것만 보는데 출력이 뭐 몇 마력이다 몇 마력이다. 동력이 인출되는 부위와 방향을 봐야 돼요. 그게 다 아구가 맞아야 돼 그게. 예. 자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터보팬은 이제 코어 5500인데
코어 5500이면 이게 한 발 쓰면 벌떼 막 굴리기 하기 굉장히 좋고, 코어 5500이면 껍데기 씌우면은 전투기가 8,000파운드 나옵니다. 드라이가. 저거 두 개 쓰면은 드라이 16,000이에요. FA50보다 센 애야. 무인 전투기 만들기 좋지. 두 개 쓰면 가오리 만들기 좋죠. FA50보다 센 거예요. 저 두 발 쓰면. 저 코어 5500짜리 두 발 쓰면 파워가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가 있잖아. 한 2, 3년 후면 되잖아. 또 터보팬 코어 만짜리. 코어 만이면은 저거 전투기 엔진 껍데기 씌우면, 나셀 씌우면은 드라이 출력 15,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무인 전투기 만들기 좋지. 한 발 만들면 드라이 출력 15,000이면 거의 저기 F16급인데, F16이 드라이 출력 17,000이거든. 가오리도 아주 좋게 나오죠. 무시무시하게 나오죠. KF21도 지금 13,000 좀 그 정도 되니까 한 10% 이상 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 미국이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이 완전히 개념이 달라진 이 공군 사상, 공군 전략에 우리가 적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